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pify Enabling File System Aware Storage Applic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2018년 페스트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파일 시스템 어웨어 어플리케이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디프리그멘테이션 툴이라던가 데이터 리커버리 툴 등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고, 아래 표는 이를 분류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 어웨어 어플리케이션은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구조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파일 시스템의 포맷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대부분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각 파일 시스템을 스크래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서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툴을 개발할 때 조금의 버그가 발생해도 크래시나 콜옵션 그리고 보안 등의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퍼싱과 관련된 특정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의 버그를 몇 가지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어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파일 시스템의 복잡한 형식과 디테일하지 못한 문서화, 그리고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 간의 재사용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 콜옵션을 핸들해야 된다는 점 등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파이의 목적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간편화하는 것으로 파일 시스템과 연관된 구체적인 코드 사용을 줄이고 여러 파일 시스템들 간의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콜옵션을 감지하고 에러 프로파게이션을 줄임으로써 타입 세이프한 구조체 접근을 보장하고, 올바른 파싱과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에 대한 트래버설을 가능하게 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로버스트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피파이는 Specifying and Interpreting the Format of a File System의 준말로 파일 시스템 개발자에게 구체적인 파일 시스템 포맷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스피파이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로버스트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 라이브러리 외에도 어노테이션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구조체들을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정리를 해주고, 이를 스피파이 컴파일러가 다음에 라이브러리와 API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파일 시스템 스페시픽한 로직을 지닌 제너릭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스피파이는 여러 파일 시스템 중 ext4, B3 파일 시스템, F2F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피파이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로 포인터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래 왼쪽 코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소스 코드에서는 자료 구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 블록 PTR 같은 경우에는 바 블록에 대한 포인터 타입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른쪽 코드처럼 포인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정의하게 되면 물리적 위치에 대한 주소 매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ext4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트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블록 어드레스는 파일 시스템 안에서의 블록 넘버를 가리키게 되고, ext4의 저널과 같은 레귤러 파일은 그림에서 같이 불연속적일 수 있으므로 피지컬 로케이션에 대한 로지컬 블록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슈퍼블록 코드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어노테이션을 통해 작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해당 슈퍼블록 안에 포인터를 보면 저널 파일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슈퍼블록은 모든 파일의 루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되는 블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데이터 블록이나 디렉토리 블록과 같이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혹 잘못 접근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when이라는 문법을 지원함으로써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타입임을 보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피파이의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없이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는 아래와 같고, 이는 쓸데없이 많은 중간 구조체들을 거치는 코드를 포함하고, 이제 세니티 체크 없이는 크래시나 잘못된 아웃풋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위에 그 수많은 코드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통해 작성하게 되면은 아까의 그 불필요한 코드들을 없이 다음처럼 필요한 코드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패치 슈퍼라는 것은 이제 슈퍼블록에 접근을 하게 돼서 만약에 슈퍼블록이 코럽티드 됐다면 널 포인터를 리턴하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음,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 포맷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이 라이브러리가 스스로 파싱 과정을 통해서 세너티 체크를 해주고 또한 비지터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트래버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간편화된 파일 시스템 그런 코드 작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피파이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인데 먼저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프라인 어플리케이션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덤프 툴은 모든 메타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XML 포맷으로 출력해 주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디버깅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스페이스 툴은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구조체로부터 프리스페이스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ext4의 블록 비트맵에서 여유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거나 이제 F2Fs의 경우에는 세그먼트 인포메이션 테이블에서 그런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스페시픽 파일 시스템 코럽터라는 툴이 존재하는데 해당 툴은 파일 시스템의 로버스트니스를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정 구조체의 필드에서 모든 코럽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 시스템 컨버전 툴이 있습니다. 다른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될 때 인플레이스 컨버전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디바이스 없이 커피 오버헤드를 최소한으로 하여 그 시간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현재는 ext4에서 F2FS로의 컨버전만 지원을 하고 제너릭 코드가 504줄이고 ext4에 대한 스피파이의 코드가 218줄이고 F2FS에 대한 코드가 1760줄 추가했다고 논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블럭 레이어 캐시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특정 정보를 이용한 빅캐시 정책을 지원하게 되는데 런타임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 시스템의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캐싱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은 파일들을 캐시하게 되는데 특정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사용자의 파일을 캐시하게 됩니다. 해당 우선순위가 있는 정보는 LRU 정책을 기반으로 세컨드 찬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파이는 해당 블록이 어떤 파일에 속하는지와 해당 사이즈,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결정을 해주게 되고 ext4를 예로 들면 inode 안에 존재하는 UID라는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해당 논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본 논문은 각 파일 시스템들에 대한 어노테이션 작성과 여러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의 경우 제너릭한 코드와 파일 시스템 스페시픽한 코드 양을 분류하여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후자에 대한 수치가 더 낮은 것을 통해서 스피파이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존의 것보다 훨씬 간편화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노테이션의 개수인데 이제 물론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 자체는 개발자 입장에서 간편화되는 것은 맞지만 각 파일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거나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을 추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파일 시스템 디펜던트하다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입 스페시픽 코럽터 툴과 덤프 툴을 사용해서 각 파일 시스템에서의 로버스트니스를 검사한 것입니다.
12,000개의 파일과 디렉터리를 가진 약 128MB 파일 시스템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제 ext4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나의 크래시를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F2Fs에 대해서는 5개의 크래시를 검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스피파이가 콜옵션에 대해서 로버스트함을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ext4에서 F2FS로의 컨버전 성능을 커피 베이스드 컨버터와 스피파이 컨버터 비교를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16GB의 데이터를 SSD에 저장하고 있는 64GB의 파일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으로 워크로드는 파일 벤치를 통해서 파일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카피 베이스드의 경우는 다른 로컬 디스크에 복사본을 옮긴 뒤에 리포맷을 하고 다시 복사하는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왔는데 각 파일 개수에 따른 컨버전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카피 컨버터보다 스피파이 컨버터가 30에서 50배 정도 빠르게 측정되었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스피파이 컨버터의 경우 F2Fs의 스태틱한 메타데이터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F2Fs의 메타데이터를 생성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수행 시간이 훨씬 단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스피파이에서 제공하는 프리퍼런셜 캐싱에 대한 실험이고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동일한 환경의 2개의 파일 서버에서 진행되고 각 호스트 서버 및 스토리지 서버에 대한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의 LRU 캐싱을 할 때와 스피파이에서 제공하는 프리퍼런셜 캐싱을 할 때를 비교한 실험이고 클라이언트 메모리를 4GB로 제한하고 그리고 8GB의 SSD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xt4와 비트리 파일 시스템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스토리지 서버만 동작시켰을 경우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했고 다른 서버를 추가하였을 때 그래프 각각의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캐시 컨텐션에 의해서 히트 레이시오가 각각 23%와 약 24%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스피파이에서 제공하는 그런 캐싱 정책을 적용하였을 때 그 파일 서버 A에 적용을 하였을 때 A 서버에 대해서 각각 46% 정도와 그리고 53% 정도 히트 레이시오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캐시 컨텐션이 비교적으로 감소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스피파이 프레임워크는 파일 시스템 포맷을 구체화한 어노테이션 언어이고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순회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코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의 것보다 더 간편한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로버스트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도록 타입세이프한 파싱과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제공을 해주고 콜옵션 디텍트에 도움을 준다는데 그런 의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